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본영어 문법편을 공부하고 있는 김과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투부정사의 세 가지 용법을 전부 다 마쳤기 때문에 조금 더 심화가 되는 내용을 들어가 볼 거예요. 그런데 일단 매번 했던 것처럼 복습을 하고 들어가 봐야겠죠? 자, 일단 모든 문법을 공부할 땐 뭐부터 따지자? 품사와 어떤 거? 문장, 성분부터 따지고 들어가자. 품사와 문장, 성분. 자, 우리 일단 품사는 몇 가지만 먼저 알아두자고 했죠? 네 가지. 어떤 거? 명, 동, 형, 부. 문장 성분도 몇 가지만 알아두자? 네 가지만 알아두자. 주, 동, 목, 보. 그쵸?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거 뭐예요? 각 품사가, 각 단어의 종류가 어떤 문장 성분, 어떤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지 매칭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명사는 어느 자리 들어가고,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 들어가고, 동사는 어느 자리 들어가고, 동사 자리 들어가고, 형용사는 어느 자리 들어가고, 보어 자리 들어가고, 부사는 어느 자리? 아무 데도 못 들어간다. 됐죠? 그리고 하나 더, 형용사랑 부사를 따로 묶어가지고 우린 뭐라고도 부른다? 수식어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각각은 수식해주는 대상이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형용사는 누굴 꾸며주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고요. 부사는 누굴 꾸며주죠? 명사 빼고 다 꾸며주죠. 명사 빼고 다가 무슨 소리예요? 품사 4개밖에 안 배웠으니까 명사 빼고 다 동사, 형용사, 부사 그리고 플러스 절까지 꾸며줄 수 있는 것이 부사적 용법이었다.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품사라고 하는 뭐뭐사로 끝나는 단어들과 뭐뭐어로 끝나는 문장 성분, 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우린 뭐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 뭐뭐류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 왜? today라던가 붙여서 써야 되죠? nowadays라던가 these days라던가 이런 명사들이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next time 이런 것도 부사적으로 사용되는 명사고요. 이거 외에도 동사에다가 살짝 무슨 조작을 거치고 나니까 얘를 다른 품사로 쓰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즉 다른 품사처럼 즉 품사라고 하는 단어의 종류를 딱 못 박아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그래서 문장 내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한번 기능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품사가 전형적으로 할 법한 역할들을 나눠 그래서 명사류, 동사류, 형사류, 부사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랬죠. 명사류 같은 경우에는 문장 내에서 무슨 기능을 한다?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형용사류 같은 경우에는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보어 역할을 하고 플러스 수식어로서 명사 수식의 기능도 한다. 그냥 수식어까지만 적을게요. 부사류 같은 경우에는 문장 성분으로는 사용되지 못하지만 뭐로는 사용된다? 수식어로는 사용이 된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이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올 건데 뭐를 설명하려고 가지고 온다? 우리가 준동사에 대해서 배웠다. 준동사라고 하는 건 뭐다?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꿔서 쓰는 걸 준동사라고 부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 다른 품사라고 하면 뭐뭐 배웠어요? 우리 품사 몇 개 배웠다고? 4개 배웠다고. 근데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꾸는 거니까 뭐뭐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 그쵸? 그런데 준동사에도 종류가 3가지가 있었어. 어떤 거? 투부정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 동명사가 있었고요. 세 번째 분사가 있었죠. 이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었던 건 뭐다? 투부정사였다. 그쵸? 그런데 이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이 3가지 다른 품사로 전부 다 사용될 수 있었는데, 즉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으로 전부 다 사용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이 된다? 다시 쓰기 귀찮으니까 밑줄만 그을게요. 주어나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사용이 된다. 형용사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된다? 보어로 사용되거나 수식어로 사용이 된다. 부사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이 된다? 문장 성분으로 쓰이지 않으나 수식어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명사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해석이 되었었고 형용사적 용법은 뭐뭐 할 이라고 해석이 되었었고요. 부사적 용법은 해석이 너무 다양했죠. 그래서 뭐만 먼저 알고 있자?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의 의미 그리고 뭐뭐 해서 감정의 원인 그리고 하나 뭐 알아두라 그랬었죠? 기억이 안 나네? 그치. 형용사 수식 뭐뭐 하기 이 3가지만 먼저 알아두자고 했었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전부 다 총정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배우고 나니까 투부정사의 재밌는 특징을 하나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준동사 개괄에 대해서 학습지를 통해서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5형식 구문을 쭉 나열을 해놓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동사가 할 법한 일들은 준동사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동사가 앞에 뭘 가지고 와? 주어를 가지고 온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 있었고, 뒤에 목적어와 같은 보충어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도 특징이었고요. 동사는 누가 꾸며준다? 부사가 꾸며준다라는 것도 세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누가 그대로 가져온다? 준동사도 가져온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준동사는 그냥 주어는 가져올 수 없고 의미상 주어라는 애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뒤에 보충어. 원래 to가 붙기 전에 동사가 타동사였다면 to가 붙은 투부정사도 목적어를 가져올 것이고, 자동사였다면 목적어를 안 가져올 것이고, 이런 식으로 보충어에 대한 규칙도 그대로 가져올 것이고, 투부정사도 부사에 의해서 수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게 누구의 특징이라고? 준동사의 특징이라고 했었어요. 준동사의 성질, 특징. 근데 가만 봐봐. 제가 예전에 문법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문장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주부와 술부가 나뉘어져 있는 거, 뭔가 내용을 전달하는 게 문장, 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투부정사도 보니까 조금 특이하죠. 아무튼 투가 붙은 동사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뭔가 술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요. 게다가 뒤에 보충어나 부사 수식 같은 것도 가져오면서 술부가 조금 탄탄해 보여. 그쵸? 근데 의미상 주어라는 것도 가지고 오면서 주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준동사도 일종의 절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 지금까지 투부정사는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았는데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투부정사 구라고 불렀어. 그런데 만약에 이 가설이 맞다면 투부정사 구가 아니라 뭐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투부정사 절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그쵸?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부정사 구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 설명이고요. 이것도 옳은 설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부와 술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도 일종의 절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맞는 설명이고요. 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은 설명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제가 이 일반적이지 않은 얘기를 왜 꺼냈냐? 저는 여러분한테 이걸로 알아두라고 안 할 거거든요. 투부정사는 구라고 알아두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꺼냈느냐? 왜냐면 투부정사가 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투부정사랑 다르게 대절과 같은 아직 배우지 않은 이런 절들도 절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둘이 서로 바꿔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보자고 길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투부정사도 절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대절과 같은 명사절은 이름부터가 절이야. 그렇다면 절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서 이 둘을 서로 바꿔서 형태만 살짝 바꿔가지고 서로 교차해서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해보자는 겁니다. 이런 의문 제기에 토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게 Unit 4 투부정사의 문장 전환이 되는 거고요. 이 문장 전환은 무슨 뜻이냐? 투부정사였던 걸 뭐로 바꾸고 대절과 같은 그냥 절이라고 쓸게요. 절로 바꾸고 절이었던 걸 우리가 구라고 배우고 있는 투부정사로 바꾸는 것.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넘어가 볼게요. 1번으로 가보니까 enough와 to가 나와 있어요. 일단 이 표현부터 알고 있어야겠죠? 자, 여기 아래 보면은 설명이 나와 있는데 형용사나 부사 다음에 enough 투부정사가 나오면 뭐뭐 하기에 충분히 뭐뭐 한이라고 해석을 한대요. 일단 이건 암기, 별표 치고 암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위에 나와 있는 예문을 해석해보면 제이든이요 is tall, 키가 큽니다. enough to touch, 만지기에 충분히, 만질 정도로, 뭐를? the ceiling, 천장에 손이 닿을 정도로 충분히 키가 크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이 to 부정사를 뭘로 바꿔 쓸 수 있었겠다. 위에 나왔던 것처럼 절로 바꿔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절을 대표하는 접속사 that으로 바꿔 써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는 enough to 구문이었었는데 이제는 so that 구문으로 바꿔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한번 설명드릴게요. s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that이 나오는 구문이 있습니다. 자, 일단 so 같은 경우에는 품사가 부사예요. 부사는 누구 꾸며줄 수 있어요? 명사 빼고 다 꾸며줄 수 있죠. 그 중에서도 so는 다른 애 못 꾸미고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당연히 형용사 부사가 오겠죠? 여기까지는 납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that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끊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so가 너무란 뜻이니까 너무 형용사하다, 너무 부사하다 에서 일단 한번 끊어. 그리고 나서 that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그래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라블라하다. 다시 너무 형부하다. that 그래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제이렌은요 so tall 매우 키가 크다. that 그래서 he can touch 그는 만질 수가 있다. the ceiling 천장을 만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그런데 만들고 보니까 둘의 의미가 똑같으니 to 부정사를 that으로 전환했다, that을 to로 전환했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라고요. 됐죠? 의미상 똑같으니까. 되셨죠? 그런데 이거 그냥 바꿔 쓰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굳이 왜 문법책에서 따로 빼가지고까지 설명을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위에 포커스 부분을 잠깐 한번 볼게요. 포커스는요. 의미상 주어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입니다. to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for 플러스 명사를 써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의미상 주어가 꼭 눈에 보여야 돼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to 부정사를 전부 다 앞에 주어가 안 나와 있잖아요. 주어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래도 괜찮았잖아. 그치? 그런데 대절 같은 경우에는 문장은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다 있어야 되죠. 그러니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네요. to 부정사는 주어가 없을 수도 있다. 절은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 전환을 할 때 to가 딱 보였어. 그러면 의미상 주어가 없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that이 딱 보였어. 그러면 반드시 주어를 살려 적는 거에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he를 뺐니 안 뺐니 같은 거는 문법 문제로 보면 눈에 바로바로 보여요. 언제 실수하냐? 작문을 할 때 실수하죠. 근데 작문 같은 경우에 이런 문법적인 항목들을 다 지켜서 하는 건 보통 중학교 내신에서 나오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도 잘 나오진 않아요. 물론 내는 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내신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포인트에 조금 더 신경을 써가면서 작문을 연습해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넘어가 보니까 투투형법이 나와 있는데 투투형법 일단 해석부터 봐야겠죠? to 다음에는 to도 너무란 뜻이어서 형용사나 부사랑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너무 뭐뭐하다 to 뭐뭐 하기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일단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쵸? 일단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해석해 볼까요? 위에 거 I am too tired. 나는 너무 피곤해. too study. 공부하기에는 너무 피곤해. 이거 무슨 뜻이에요? 공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쵸? 그럼 사실상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가지 해석은 똑같은 거잖아. 제가 원래 그냥 투부정사의 의미를 살린 거랑 여기에서 수거처럼 알려주고 있는 거랑. 그쵸? 굳이 외워야겠어요? 안 외워도 되겠어요? 안 외워도 된다고. 오케이? 먼저 이해부터 하시고 나서 천천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고 나서 이거랑 또 똑같은 걸 보려고 하니까 또 so that 구문이 나와 있네. 해석해 보니까 I am so tired. 나는 매우 피곤해. that 그래서 I can't study. 난 공부할 수가 없어. 똑같잖아요. 똑같죠? 근데 뭐만 차이가 있어? 앞에는 to 부정사니까 의미상 주어가 없어도 되지만 that이니까 의미상 주어가 있어야 되죠. 이런 차이 정도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제가 길게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도움될 건 아니고 우선 공부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을 먼저 외웁니다. 먼저 외우는 거예요. enough to 부정사, so 형부, that 구문, to 구문 다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걸 해석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손으로 가리고서 써보시는 거예요. 작문을 해보시는데 어떻게 작문을 하느냐? 일단은 이 문장을 가려. 그리고 나서 이 문장만 보고 이걸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겠어? 이 문장을 가려. 그리고 나서 이 문장만 보고 얘를 그대로 써보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걸로도 반복, 반복. 이걸로도 반복, 반복. 이걸로도 반복, 반복. 그러고 나서 쭉 공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로 한 번 더 연습하시면 준비 끝이 되는 거예요. 됐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으로 넘어가 보면 저번 시간에 되게 어려운 거 설명드렸었는데 tough movement가 나오게 됩니다. 난이 형용사 구문. 그쵸?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넘어가 볼게요. 개괄적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난이 형용사 구문을 만드는 형용사의 종류입니다. 난이 형용사를 만드는 형용사의 종류. 보시면 이름이 난이 형용사라고 해서 그렇지 난이도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나타내는 형용사들도 이런 터프 무브먼트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 분류로 좀 나눠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린 건데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최근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쵸? 코로나 때 어디에서 터졌죠?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터졌잖아. 그러니까 거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우한이 참 고난이 많았어. 그래서 고난의 우한이다. 저도 알아요. 우한인 거. 근데 이렇게 외우자고요. 고난의 우한이다. 이게 어떤 것의 두 문자가 되느냐? 고난의 우아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난이도를 나타내는 형용사들 쭉쭉쭉 나와 있고요. 고락, 즐겁고 슬픈 거 이런 것과 관련된 거 쭉 나와 있고 쭉쭉쭉 나와 있으니까 종류들 쭉 보시면 되겠는데 딱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임파서블 같은 경우에는 터프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형용사가 맞아요. 터프가 맞는데 파서블은 터프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터프릴 형용사가 아닙니다. 웃기잖아요. 임파서블은 되는데 파서블은 안 된대. 그러니까 이게 문법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좀 외우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말장난을 치는 거예요. 파서블은 무슨 뜻이에요? 가능한 이란 뜻이죠. 임파서블은 무슨 뜻이에요? 불가능한 이란 뜻이죠. 말장난 치는 겁니다. 파서블은 불가능해. 임파서블은 가능해. 이건 세 번만 반복해 보세요. 임파서블은 가능해, 파서블은 불가능해. 임파서블은 가능해, 파서블은 불가능해. 파서블은 불가능해, 임파서블은 가능해. 임파서블은 불가능해, 파서블은 불가능해. 오케이? 우리가 어차피 파서블, 임파서블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의 의미로 말장난을 치다 보면 외워지게 될 거라고요. 터프 무브먼트가 임파서블은 가능해, 파서블은 불가능해.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일단은 It is easy for us to please him. 이 구문이 어떻게 바뀔 수 있다? 힘이 이 자리로 옮겨 쓸 수가 있다라 그랬고요. 의미상 주어가 있든 없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설명도 저번 시간에 드렸었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웃긴 건데 제가 지금 터프릴 형용사들은 전부 다 지금 투부정사가 나오는 것만 나와 있잖아요. 왜 그렇냐면 뒤에 대절을 쓸 수가 없어요. 규칙입니다. 오케이? 체크하시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는 의미상 주어가 앞으로 넘어가는 건 안 된다 라는 설명이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쓴 거. 6번 같은 경우에는 터프 무브먼트는 그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주절의 주어 자리로 이동하는 구문이었었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왠지 정확하게 설명하라면 저도 잘 못하겠긴 한데 이 동사가 수동태로는 절대 쓰일 수가 없어요. 절대 쓰일 수가 없습니다. 왜? 수동태로 쓰였다는 건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동태로 쓰였다는 건 목적어가 원래 능동문의 목적어가 수동문의 주어 자리로 갔다는 거고 근데 이 의미상 solve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주절 주어 자리에 나타났다는 건 수동문의 주어가 주절 주어로 올라갔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4번에서 뭐라 그랬어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주절의 주어 자리로 이동할 수가 없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수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왜 굳이 이렇게 안 쓰는지는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그쵸?
아무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번으로 넘어가 보면은 The rain is likely to stop soon 이렇게 되어 있죠. 표현부터 외우셔야죠. be likely to 라고 하면 뭐뭐 할 것 같다 라는 뜻이고요. 따로 얘만 떨어뜨려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뭐 할 것 같은 혹은 그럴듯한 혹은 가능성 있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따로 알아두시고 The rain, 비가 is likely to stop, 멈출 것 같습니다. soon, 곧 이런 의미예요. 원래 그냥 the rain stop soon 이라고만 말하고 싶었는데 앞에 be likely를 덧붙임으로써 의미를 더 풍부하게 해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동사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거 동사를 도와주는 애들을 뭐라고 불러요? 조동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는 may, can, 뭐 shall, should 이런 애들이잖아요. 이런 be likely to는 딱 봐도 조동사 같이 생기진 않았잖아. 그래서 일부 문법책에서는 조동사처럼 쓰이는데 100% 조동사는 아니야. 그래서 준조동사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케이. 근데 얘도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투부정사를 대절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대절로 바꿔 쓰게 되면 뭐가 포인트다? 뭐가 포인트다?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포인트다. 그래서 the rain이라고 하는 주어를 밝혀서 써줘야 되는데 자 여기선 포인트가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무슨 포인트냐면 that 다음에 그냥 써주면 안 돼요. 왜? the rain이 원래 주어였는데 그냥 투부정사만 the rain 밝혀서 적어버리면 똑같은 주어가 두 번 나오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는 거냐면 it 가주어 that 진주어 구문으로 바꿔서 쓰는 겁니다. 오케이? 원래는 that the rain will stop soon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던 거예요. The rain will stop soon. 그런데 얘가 주어로 등장하게 되었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죠? That the rain will stop soon is likely 라고 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외치시켜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쓴 구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보통은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놨지만 대절을 먼저 그려놓고 나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걸 연습시키는데 이 교재에서 반대로 알려주고 있어서 저도 여기에 맞춰서 설명을 드렸던 것 뿐이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제가 백날 첫날 설명을 드려봤자 별로 소용이 없고 문장을 여러 번 교차해서 반복해서 바꿔 써보면서 연습을 하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영역이라서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번도 in order to so as to 이거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에서 나왔던 거죠.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었어. 이거 알고 있으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거 이제 짐작 가능하시겠죠? sure to 구문 같은 경우에도 sure 다음에 투부정사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you, I'm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고 옆에서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설명 너무 대충 했나요? 근데 길게 설명해봤자 도움이 안 돼. 이건 결국 표현 외우고 반복해서 읽어보고 직접 써보면서 연습하시는 게 전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자면 You are sure to like this movie. 너 분명히 이 영화 좋아할 거야 라는 게 I'm sure that으로 바뀌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You가 왜 I로 바뀌죠? 자, 보세요. You are sure to like 라고 말하고 있는데 넌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 누구예요? 나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건데 너는 분명히 좋아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꾼 문장은 I'm sure로 바뀌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하나 더. 자, so that을 떨어뜨려 쓸 수도 있지만 so that을 그냥 붙여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so that을 그냥 붙여서 쓰는 경우에 앞에 컴마가 나오게 되면 보통은 결과 부사절로 해석이 돼서 so that 구문처럼 그래서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컴마가 안 나오게 되면 목적 부사절로 해석이 돼서 투부정사의 목적용법처럼 뭐하기 위해서처럼 해석이 돼요. 제가 이걸 왜 써놨냐면 so that이 떨어져 있는 구문을 여러분이 많이 봤다 보니까 so that이 붙어있는 구문에 대해서도 좀 궁금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드린 거고 당장은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적어놓은 거니까 안 보셔도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넘어가 볼게요. 자, must know grammar for reading 챕터인데요. 보니까 문맥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역할과 의미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옆에 제가 써놓은 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라는 게 결국에는 자리의 언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문장이 써져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투부정사를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저랑 딱 본영어 문법편으로만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너무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붙어 있잖아. 그럼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건 어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 내에서 필요한 거 다 있어. 그런데 뒤에 투부정사가 또 있어. 그러면 얘는 문장 성분이 아닌 거잖아요. 문장 성분이 아니라는 건 투부정사의 무슨 정용법? 부사적 용법이네. 뭐야? 똑같은 어순을 가지고도 두 가지 구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는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구조를 파악해 가면서 가장 그럴듯한 구조를 뇌에서 계속 생각해 보면서 정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때로는 형용사적 용법으로도 볼 수 있고 부사적 용법으로도 볼 수 있는 문장이 있고 때로는 형용사적 용법으로만 봐야 되는 문장이 있고 때로는 부사적 용법으로만 봐야 되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어순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 직접 해석을 해보고 구조를 파악하려고 해봐야만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선형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냥 단어들의 조합만 가지고 투부정사가 무슨 용법이고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단정짓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I have a lot of questions. A lot of questions. 여기에 목적어가 나와 있으니까 우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to ask를 부사적 용법으로 볼 것이냐, 형용사적 용법으로 볼 것이냐. 근데 이 문장은 지금 뭘로 보고 있어? 수식 표시를 달아놓은 거 보니까 형용사적 용법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해석해보면 I have a lot of questions. 나는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어. To ask of the new manager. 그 매니저에 대해서 질문할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어. 됐죠? 두 번째, I have to borrow. 나는 빌려야만 합니다. 뭐를? This book. 이 책을 빌려야만 해. To finish my science report. 내 과학 리포트를 마치기 위해서. 이건 또 어떻게 돼 있어? 수식이 아니라 부사적 용법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쵸? 비록 앞에 명사구가 나와 있고 투부정사가 나온 건 똑같지만 제가 위 하늘색으로 적어놓은 이 문장 형태로 생긴 건 똑같지만 해석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하나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하나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고. 오케이?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아래 목적격 보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이 아니라 챕터 2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 보고요. 아래에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제가 형용사 수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4라고 적어놨죠. 124에서 뭐 배웠어? 난이 형용사 구문을 배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적어놓은 거니까 당장은 그렇게 보실 필요 없고 비투형법은 저번 시간에서 설명했으니까 패스. 투투형법 같은 경우에도 자 해석해 볼게요. 앞에 거 sometimes 때로 I'm too tired. 나는 너무 피곤해. to study 공부하기에는 late at night. 밤 늦게까지 공부하기에는 너무 피곤해. 어렵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던 to 용법입니다. 근데 아래 거 보니까 the store owners 그 가게 주인들은요 try not to pay 지불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too much 너무 많이. 왜? to keep in business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됐죠? 이거는 뭐뭐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됐는데 이건 뭐뭐 하기에라고 해석이 됐죠. 이건 투투용법인데 얘는 투투용법이 아니죠. 뭘 통해서 판단해야 된다? 그 문장의 맥락을 통해서 판단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 투 같은 경우에도 이시 가주어인지 진짜 대명사인지 이런 건 전부 다 해석해야지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빨리 넘어가서 2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투부정사와 원형부정사와 관련된 관용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전부 다 뭐 해야 된다고? 외우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이것들 안 외우고 나면 해석도 안 되고 문법 문제도 못 풀어요. 근데 이 중에서 공시 문제로 내기에 좀 좋은 녀석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조금 체크해 볼게요. 공시 문제로 나오기 좋은 거, 공시 문제, 다 공시 문제래. 그쵸? 공시 문제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독해를 하다가 뇌정지가 올 것 같은 거 이 친구 그리고 우리가 해석 때문에 외워야 되는 거 이 친구 그리고 이 친구 be about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쓰여서 얘는 진짜 꼭 외우셔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외우셔야 되긴 하는데 제가 공시문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은 살짝 조금 해석법만 알고 있으면 되지 형태를 꼼꼼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다. 고등학생분들은
이렇게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을 제가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놨죠. It takes 다음에 사람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시간 거리가 나오고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기본 형태는 A라고 보시면 돼요. A. It took long. 여기 나오는 long이 이 문장의 30 minutes랑 비슷한 어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명사는 아니지만 그냥 명사라고 볼게요. 그러면 it takes 30 minutes. it took long.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가? to do the work.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to do the work 이거는 진주어, it 같은 경우엔 가주어라고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took long을 30 minutes랑 유사하게 본다고 했으니까 이게 그냥 목적어로 볼게요. 그러면 took 다음에 목적어 나온 거 보니까 몇 형식? 3형식이란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B처럼 쓰게 되면 어떤 게 바뀌었죠? me라고 하는 사람, 누구한테 시간이 걸린지가 나와 있죠. 이렇게 쓰게 되면은 갑자기 얘가 4형식이 돼버려요. 어떻게? me, 나에게 long, 많은 시간 이 걸린다.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it은 가주어고요. to do the work, 얘는 진주어로 볼 수가 있게 돼버려요. 됐죠? 그리고 C처럼 쓰게 되면은 for me부터 work까지가 전부 다 진주어가 되는 거고 for, 아까는 사형식으로서 간접 목적으로 나왔던 me가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만 형태가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한편 제가 일단은 지금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먼저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문장에 따라서는 비인칭 주어 구문으로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볼지 비인칭 주어 구문으로 볼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따지는 거 정말 의미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편한 설명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일단 뭐 이런 설명이 있나 보다 정도로만 듣고 흘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따지라는 거 시험 문제 안 나올 거니까 그냥 이거는 가주어든 비인칭 주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구문이야 라고 그냥 구문을 통째로 외워버리시면 되겠어요. 됐죠? be about 같은 거 그냥 외워버리시면 되고 제가 공시 문제로 나오기 좋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만 체크해 드릴게요. 자 보니까 but 다음에 to 부정사, but 다음에 원형 부정사, but 다음에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 자 뭔가 출제자로서 본다면 욕구가 좀 들끓지 않으세요? 내가 출제자라면 그냥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to 부정사로 바꿔서 문제를 내고 싶을 것 같고 to 부정사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그냥 원형 부정사를 써놓고 싶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해버리면 아주 헷갈리겠죠. 이게 문법 문제를 내는 방식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지금 to 부정사를 써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원형 부정사를 써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것도 있잖아. 이런 것들을 섞어서 내버리면 되게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셔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수거적으로 외우시면 되는 거니까 맨 마지막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all you have to do is 원형 부정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문장의 보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만 나올 수 있다 그랬었죠?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만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로 바꾸는 방법으로 우린 뭘 배웠어요? to 부정사를 배웠어요. 그쵸? 그리고 아직 원형 부정사가 사용되는 구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깔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all you have to do 같은 구문은 아직 관계대명사를 배우지 않아서 그런데 what 아니면 the only thing 혹은 all you have to do 이런 식으로 what이나 the only thing이나 all 같은 것이 문장 맨 앞에 나오고 얘네가 이렇게 명사절을 이끌고 있는 구문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끌고 있는 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아직 우리가 안 배워서 일단 여기까지만 들으세요. 이런 구문이 나오고 나서 비동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요. to 부정사가 나와도 되고 원형 부정사가 나와도 됩니다. 해석 한번 해볼게요. what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the only thing은 유일한 것, all은 모든 것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You have to do. 네가 해야만 하는 것은, 네가 해야만 하는 유일한 것은, 네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to 부정사이다. 해석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좀 특이한 게 뭐야? 보어 자리에는 to 부정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구문에서는 to를 빼고 써도 된다라는 게 특이한 점이에요. 문법 문제로 나온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해에서는 종종 튀어나오지만 아시겠죠?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서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 관계사에 준하는 표현들이 주어를 이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이 관계사절의 동사는 반드시 do로 끝나야 됩니다. 반드시 do로 끝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미 자체가 바뀌긴 하겠지만 what you have is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그냥 원형 부정사를 쓸 수 없어요. what you have to do까지 써줘야만 뒤에 to를 생략하고 원형 부정사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까지 체크하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도 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외우라는 것만 더럽게 많고 설명이 별로 없죠. 뒤에 붙은 전부 다 문법 문제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한 번씩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투부정사에 대한 결과를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씩 수업해가지고 겨우 3시간밖에 수업 안 했는데 벌써 투부정사가 끝났어요. 자, 여러분들이 투부정사를 마스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없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영어의 한 40%는 되는 것 같아. 초심자 기준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도 열심히 풀어보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예문들도 틈날 때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투부정사에 조금 더 감을 익혀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거나 영상 소개란에 있는 오픈 채팅에 들어와서 질문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명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챕터를 왔다 갔다 올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